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소송이 이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좀 수익형 부동산 분양받으신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이제 막 그 대출 금리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계약하시고 나서 이제 그 시행사에 이제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이제 잘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송을 제가 뭐 쭉 많은 건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건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 또는 이제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소 방법이에요. 양자 간에 아무런 이슈가 없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어떤 해소 방법인데,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상가 분양에서 이 분양 사업, 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완성된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에는 이 뭐 PF라는 게 뭐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은 없는 장래에 세워질 물건을 보통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후분양도 있습니다. 준공후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 정도 규모의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해 준다거나 그럴 만한 시공사들도 아니고, 굉장히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아파트 단지 이런 경우는 좀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를 뭐 한 칸 분양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런 걸 받아서 시행사가 계속 이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그래야 이제 준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양을 받을 때 내가 받을 물건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뭐 조감도니 도면 같은 게 있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가장 이 상가 분쟁에서 많은 게 기둥이 있는 거야. 내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준공돼서 가봤더니 그 되게 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둥이.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이런 걸 나한테 팔았어 이렇게 항의를 하면, 그 처음에 이제 설명을 받거나 정식 도면을 준단 말이에요. 캐드 같은 걸로 그린 도면을.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안 본 거죠. 그걸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캐드로 만든 정식 도면에는, 설계 도면에는 설계사무소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모로 그 기둥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잘 못 보는 거죠. 특히나 그거를 임대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서 매장을 하려고 분양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레이아웃을 짜고 뭐 그래야 되니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냥 그 부수입으로 해서 내가 상가 하나 분양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그걸 제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막상 이제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도면을까지 교부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수분양자가 이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했다 말았다는 사실 그걸 녹음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 입증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 분쟁이 붙으면 내가 분명히 여기 기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뭐 그 도면도 줬다. 이제 시행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나는 그러고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도면을 주길래 받아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이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설명을 했다 말았다는 녹음을 해놓지 않은 이상은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놓은 도면인데 그 도면에는 기둥이 딱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분양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분양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녹음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설명은 듣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것저것 교부를 해주고, 뭐 거기서 뭐 설명해주고, 뭐 선생님이 받으실 호실은 여기고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해주고, 도장 찍은 막 도면도 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잘 녹음을 해놓으셔야 돼요. 반대로 그 분양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이 분양의 어떤 그 시스템이 뭐냐면,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 분양 업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 대행사가 있고, 그 분양 대행사는 또 뭐 영업사원들을 써가지고 근처 부동산들에 이렇게 막 유인물 같은 거를 막 나눠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 되게 그 분양 대행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그 이제 분양 사무실에는 정식 도면이 당연히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도면 같은 거를 이제 영업용으로 돌리면서 막 거기에 뭘 많이 써요. 뭐 분양된 호수는 또 지우고 이건 아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막 면적도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로 넣고 막 그 편집을 하다 보면 진짜로 그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니고 그런 거 쓰느라고 이제 기둥이 있는 게 막 삭제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영업사원들이 뿌렸다가 그거를 보고, 분명히 분양 사무실에 오면은 이렇게 막 롤 스크린 같은 걸로 다 큰 도면이 있고 그 정식 도면도 주고 그 도면을 보면 당연히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영업용 약간 찌라시 같은 그런 도면인데 광고 전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착오에 빠졌다고 하면 어쨌든 니네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착오 상태가 뭐 지속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영업사원들이 관리하는 도면이 매우 중요하고, 웬만하면 분양 대행사한테 무조건 제대로 다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녹음해라. 왜냐하면은 그런 뭐 영업용 뭐 전단지 같은 도면이 돌았는데 거기에 뭐 기둥 같은 게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남아 있잖아요. 증거로 남아 있는데 이 대화할 때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한들 그냥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둥이 있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이제 치기 싫고, 그 부동산 막 이제 같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 떠안기 싫으니까 뭔가 내가 그런 그 해제할 빌미를,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가 부담이 된다든지, 그럼 더 이제 이거 사기 싫은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잔금을 못 쳐서 이거 해제할 구멍을 막 알아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했고 승소한 사례도 있고 패소한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기둥은 무조건 설명해줘야 된다는 그런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셔야 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설명했다는 자료도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제 PR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좀 많이 해본 사람과 소송을 하시는 게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주의점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 분양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는 벗어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